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헷갈린다면 우리가 굉장히 좀 기호가 난무하고 있죠, 지금? 예, 기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호가 난무하는 것이 어려운 거야. 근데 사실 이걸 말로 풀어오면 굉장히 쉬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했던 얘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조건 PQ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참이라고 했고요. 얘네들은 조건이고 얘네들은 진리집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참이 아니냐면 P가 Q에 포함되지 않을 때 참이 아니다, 거짓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렇다면 반드시 P이고 Q가 아닌 것이 있다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원소, 다시 말하면 조건 P에 대해서 P이고 뭐가 아닌 것, Q가 아닌 것, 이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발레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P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야. Q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P이면 Q이다가 참인지를 보려면 이 P에 있는 모든 X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2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XY가 0이면 뭐다?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0이다 라는 명제예요.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냐는 거야. 이거 당연히 거짓이지. 왜냐하면 0 곱해서 0이 되지만 제곱해서 더해서는 0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가 왜 거짓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X가 0이고 Y가 0이 아닐 때는 거짓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인 경우에는 반드시 발레를 들어야 되고요. 이 발레라는 것은 뭐야? 특정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야. 이를테면 X가 0이고 Y가 1이면 이건 뭐예요? 조건 P는 만족하지만 조건 Q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니까 따라서 얘가 발레가 된다. 이렇게 거짓일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예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절대값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보다 어떻다면? 크다면 XY는 0보다 작으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절대값 X 플러스 Y가 그냥 X 플러스 Y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 플러스 Y의 부호가 음수란 뜻입니다. 그죠? 그럼 더한 게 음수이면 곱한 것도 음수냐라는 건데 이거 당연히 거짓이죠? 얘의 발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얘는 발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이면 X랑 Y를 더해서 절대값 씌운 게 그냥 더한 것보다 크지만 곱한 건 양수이죠. 그러니까 얘가 P를 만족하지만 Q를 만족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지. 간단하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X제곱이 4라는 것은 진리집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2와 2가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 Q, X제곱이 4X라는 얘기는 이 경우에는 X는 0 또는 4가 됩니다.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놈도 거짓인 명제고요. 얘의 발레를 찾으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하고 2가 둘 다 발레가 되는데 발레는 한 개만 찾으면 됩니다. X는 2가 뭐가 된다? 발레가 된다.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7-2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R을 전체 집합으로 하는 두 개의 조건 PQ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합집합의 의미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두 개를 우리가 수직선에다 나타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직선에 나타내보면은요. P라는 조건은 먼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을 색칠하고요. 그 다음에 4도 색칠해서 이렇게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Q의 진리집합은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것이고 2는 1과 4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P 또는 Q라는 건 뭐예요? 얘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P와 Q의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다 둘 다를 합한 거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P이고 Q라는 것은 진리집합은 뭐예요?
P와 Q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외워서가 아니라 P 이고 Q라는 것은 PQ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교집합이 어디예요?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건 X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P 또는 not Q라는 것은 뭐예요? P와 합집합입니다. 뭐에? Q가 아닌 것에. 되겠습니까? 그럼 Q가 아닌 것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Q가 아닌 건 2 빠지고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1 빠지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Q의 여집합이죠. 그럼 우리가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쪽 전부하고 이쪽 전부를 얘기하는 건데 2는 빠졌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수직선에서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세 개의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P 합집합 Q가 Q 교집합, P 합집합 Q가 P이고요. 그리고 Q 교집합 R이 공집합이다 그랬습니다. P와 Q의 합집합이 P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집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Q가 P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P와 Q의 합집합이 P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Q와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R과 Q는 공집합이지만 교집합이 P와 R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각각의 명제가 참이인지 R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라는 건데 첫 번째, Q이면 P이다예요. 이건 당연히 Q가 어디에? Q가 P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참이죠. 두 번째, 얘가 참인지 보려면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 보면 됩니다.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될 때니까. 자, 그럼 R이라는 것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느냐? Q의 여집합은 뭐야? Q의 바깥쪽 전체죠. 그 안에 R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 보겠습니다. P이고 Q라는 것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예요. 얘가 어디에?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를 보란 얘기입니다. P와 Q의 보집합은 어디고요? 이 색칠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뭐가 됩니까? 예, R의 여집합, R의 바깥쪽에 포함이 되는 거지. 자, 마지막, 네 번째, P이고 Q라는 것은 P와 R의 교집합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Q에 포함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인데 P와 R의 교집합은 이 파란 부분이고요. 이 파란 부분은 Q의 여집합, Q의 바깥쪽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4번까지도 전부 다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요 놈이 이제 거짓일 텐데 P 또는 Q라는 것은 P와 Q의 합집합이죠. 그것이 R에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P와 Q의 합집합이라는 건 P인데 그 P가 R에 포함되니? P가 R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는 부분도 있지만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고 거짓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원소들 때문에 거짓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게 반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되겠죠? 자, 7-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명제에 부정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랬어요. 자, 명제를 부정할 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의미를 생각해 봐. 자, 1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x보다 크다라는 게 1번 명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일단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x가 이걸 만족한다는 게 1번이 주장하는 거니까 얘의 부정은 얘를 만족하지 않는 x도 있다가 되는 거야. 그치? 다시 말하면 어떤 x에 대해서는 뭐다? x제곱이 x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되겠죠? 그럼 이 부정이 참 거짓이냐 묻는 거니까 이 부정은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느냐 이거지. 얘를 만족하는 x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x는 0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됩니다. 부정이 참이란 얘기야. 원래 명제는 거짓이겠죠. 자, 두 번째. 임의의 실수 x에 대하라는 것은 임의라는 말이 모든이란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약간 어감은 다르죠. 모든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걸 모두 다 본다는 의미고 임의라는 것은 거기서 어떤 거 하나를 뽑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라는 건데 이것도 부정을 써보면 임의의 실수는 모든이니까 모든 실수가 그걸 만족한다는 얘기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는 얘를 부정해야 되겠지. x제곱이 0보다 크다 또는 x제곱이 0보다 x가 0보다 크다 또는 x가 0보다 작다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는 x는 0이다가 됩니다. 맞죠? 왜냐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이것을 부정하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거니까 0 하나 있는 거지. 이것도 참이죠. x는 0이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요거 오타가 났는데 이거 제곱입니다. x의 제곱. 자, 이거는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은 0이다 그랬지? 그럼 이 얘기를 부정하면 모든 실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3이 0이 아니다가 부정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x가 얘를 만족한다는 것을 부정하면 모든 x가 얘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당연히 참이죠. 왜? x제곱 플러스 3은 x가 실수니까 항상 3 이상이니까 0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놈이 0이 아니라는 참이죠. 자, 마지막 이놈이고 이놈인 실수 x가 존재한다 그랬지. 실수 x가 존재한다는 뜻은 뭐야? 이걸 만족하는 x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부정을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는 것의 부정은 모든 실수가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이고의 부정은 또는이니까 x-2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 또는 얘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부정인데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모든 실수 x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놈의 진리집합이 실수 전체를 커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써보면 x가 얼마보다? 2보다 작다. 또는 x제곱이 2보다 작다. 인데 이거 당연히 거짓인 거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x는 4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 4는 뭐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아니 4번은 뭐다? 부정이 거짓이다. 이렇게 됩니다. 부정을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도록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명제가 있는데 어떠한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칠게. 이게 원래 명제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자? 원명제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원명제에서 우리는 P와 Q의 위치를 바꿔서 Q이면 P이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명제의 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이 명제에서 각각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버린 명제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명제의 2라고 부르는데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2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낫P이면 낫Q다. 자, 그리고 이 원래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면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까지 바꾼 것을 원래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과 대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역은 뭐예요?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것. 대우 명제는 뭐야?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면서 각각을 부정한 것. 이는 뭐야? 가정과 결론을 부정만 한 것. 그런데 이건 교과과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참인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런데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기억해 두냐면 요놈과 요놈과의 관계에서 이런 걸 기억을 해도 원명제가 뭐이면 원명제와 뭐는 그 대우 명제는 뭐가 같다? 참, 거짓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처럼 지금 느껴지지. 그치? 그런데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일단 이걸 집합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참이다라는 기호를 했지. 그럼 그 얘기는 집합 P와 집합 Q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뭐인 거고 P는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고 Q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P가 Q에 포함되면 당연히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당연합니까? Q의 여집합 바깥쪽은 P의 바깥쪽에 포함돼요. 그럼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얘기는 not Q이면 뭐가? not P이다가 참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인 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래요? P가 Q에 포함된다고 해서 Q가 P에 포함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관계는. 자, 그런데 이게 집합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수학을 뭔가 공식화해서 외우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어떤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햇님 달님 설화인데요. 오빠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이 있었어요. 오빠 7세. 동생 몇 세? 6세. 예, 두 명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홀어머니가 얘네들을 돌보고 있는데 떡을 팔아서 아이들을 먹여서 이제 키우고 있었어.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떡 팔고 돌아오다가 호랑이를 만나죠. 그래서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러니까 엄마가 떡 하나 주고 그럼 다음 곡에 넘어가니까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렇게 이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떡이 다 떨어지고 엄마가 잡아먹혔어요, 호랑이한테. 근데 호랑이가 이제 이 애들까지 잡아먹으려고 집에 딱 온 거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엄마 왔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문을 딱 열어주려고 하는데 오빠가 잠깐! 목소리가 이상해. 너 우리 엄마 아니지? 그런 거란 말이지. 근데 엄마가 아이고 떡 파느라고 소리 질러서 목이 쉬어서 그래. 열어줘. 그랬더니 오빠가 뭔가 이상하지. 그래서 너가 우리 엄마라면 한번 손 좀 보자. 손 한번 내밀어봐. 이렇게 한 거야. 방 문틈으로. 그래서 손을 딱 방 문틈으로 집어넣었는데 손에 보니까 털이 숭숭숭 나 있는 거죠. 그럼 털이 숭숭 나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빠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손에 털이 있는 것을 보니 넌 우리 엄마가 아니구나.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엄마 어쨌어? 자, 이게 7세 정도 되는 아동이 할 수 있는 말일까 없는 말일까? 이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너 손에 털 난 거 보니까 우리 엄마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이 7세의 오빠가 원래 알고 있던 명제는 뭐냐면 손에 털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아니다가 아니라 얘가 원래 알고 있던 것은 우리 엄마는 뭐다? 손에 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얘가 알고 있던 건 우리 엄마는 손에 털이 없다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아닙니다. 근데 잘 보니까 뭐예요? 이 둘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우리 엄마는 손에 털이 없다. 손에 털이 있으면 손에 털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아니다. 둘이 무슨 관계예요? 대우명제 관계죠. 그러니까 이 7세인 아이가 이 명제와 이 명제가 사실은 같은 말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명제와 대우명제가 참 거짓이 같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상생활에서 계속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학으로 갖고 오면 애들이 어려워해. 되게 신기한 일이지, 그지? 예, 그래서 집합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원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인 건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손에 털이 없다. 이게 참이라고 해서 손에 털이 없으면 다 우리 엄마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 관계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명제의 역과 대우를 쓸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를 우리가 증명하기 힘들다면 대우 명제를 증명해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 문제 7-5번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1번 x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그랬어요.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고 또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라 그랬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원명제는 xy는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야. 1번 참이지, 그지? 그리고 이 명제의 역을 써보면 역은 x는 0 또는 역은 뭐예요?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면 하는 거니까 x는 0 또는 y는 0이면 xy는 0이다. 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당연히 참이죠. 그리고 얘의 대우명제는 볼게요. 대우명제는 뭐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이면 뒤에 있는 부분이 결론이죠? 요 결론을 부정해서 앞에다 쓸 겁니다. x는 0이 아니고 y는 뭐이면 0이 아니면
가정을 부정한 것은 x, y는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지. 이것도 뭐겠어? 당연히 참이 됩니다. 되겠죠? 여기서 또는이 and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세요. 결론을 부정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1번은 이렇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요. 먼저 역부터 한번 써볼게요. 역부터 써볼게. x는 2이고 y는 3이면 x 플러스 y는 5이다. 역은 x 플러스 y가 5이면 x는 2이고 and y는 3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건 당연히 거짓이죠. 더한 게 5라고 해서 x가 2이고 y가 3일 이유는 없죠. 발레는 어떤 게 있습니까? x는 1과 y는 4 따위를 생각을 하면 얘는 뭐예요?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발레다. 이건 거짓이 될 거고요. 대우명제를 보겠습니다. 대우명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 거야? 부정하면서 바꾸는 거지.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면 x 플러스 y가 얼마가 아니면 5가 아니면 그러면 x는 2가 아니거나 또는 뭐다? y는 3이 아니다가 됩니다. 자,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여러분들 이 명제를 보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더해서 5가 아니면 x가 2가 아니거나 y가 3이 아니다. 뭔가 좀 애매한데? 그치? 그래서 얘가 참거짓이 잘 판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 명제를 한번 보자고. 원래 명제는 x는 2이고 y는 3이면 x 더하기 y는 5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명백히 참이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뭐니까? 참이니까 얘도 참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명제를 봤을 때 그 명제가 참거짓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명제에 대우 명제를 써보면 참거짓이 되게 편해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지금처럼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지금도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또는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x가 0인 경우, y가 0인 경우, x, y가 둘 다 0인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걸 대우 명제로 바꾸면은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로 바뀌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밖에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대우 명제가 참거짓 어렵지만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는 무조건 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요 놈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이 0이면 그럼 뭐야? a는 0보다 작다야.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ax제곱을 0보다 크게 하는 실수 x가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a가 양수란 뜻이죠. a가 양수란 뜻입니다. 이거 그냥 a가 양수란 뜻이야. 왜? a에다 x제곱 곱해가지고 0보다 크게 만들 수가 있으려면 그런 x가 한 개라도 있으려면 a가 양수여야 돼요. 왜냐하면 a가 음수이면 무조건 이쪽은 0보다 작거나 같아지죠. x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예요? a가 0보다 크면 a는 0보다 작다라는 명제니까 당연히 거짓이 되고요. 이거의 역도 거짓이겠죠?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원명제도 거짓, 역도 거짓입니다. 대우명제를 써보기만 할게요. 대우명제는 어떻게 되냐면 a는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왜? 어떤 실수 x를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명제 쪽은 얘를 부정하고 요 놈을 부정한 게 왜 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얘기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쳐다봐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거짓입니다. 왜? 원래 문제가 거짓이니까. 실제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진 않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그렇죠. 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더라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뭔가 선생님이 잘못 쓴 게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잘못 쓰지 않았습니다. 예. 모든 실수 x에 이렇다는 얘기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으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7-6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배워야 될 거야. 일단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P면 Q이다라는 명제와 P 화살표 2개 Q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지? 얘는 그냥 P면 Q라는 명제고요. 얘는 그 명제가 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세 조건 PQR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쓰이는 논리가 바로 3단 논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집합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P가 Q에 포함되면 그리고 Q가 R에 포함되면 그럼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P가 R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명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P이면 Q이고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성립하면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는 뭐야? P이면 R이다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3단 논법 또는 꼬리물기라고 부릅니다. 자, 모든 P가 Q를 만족하고 모든 Q가 R을 만족하는 뜻이지 그럼 모든 P가 R을 만족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위의 집합의 관점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걸 찾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가 되려면 요 두 개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겹치는 게 없은 경우에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조건에서 보면은요. P이면 1번에서 not Q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not R이면 얼마다 그랬어? Q다라 그랬는데 지금 겹치는 게 없는데 여기에 not Q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Q가 있는 걸 보니까 요 놈을 합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대오명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의 대오명제는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이 부정된다. not Q이면 R이다가 되는 거지. 그럼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다가 됐으니까 결론 P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이면 not R이다가 참인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여기에 not Q하고 Q가 붙여 있어. 그래서 R이면 Q이다를 뭘로 바꿀 수 있고 not Q이면 not R이다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럼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R이니까 P이면 뭐가 되는 거야? not R이다. 맞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ot Q이면 R이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not R이면 Q이다로 바꿀 수 있죠? 대우명제입니다. 그쵸? 그럼 not R이면 Q이고 Q이면 P니까 not R이면 P이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not R이면 P이다가 요 조건에서부터 나오고요. 다시 요 놈의 대우명제를 써보면 이게 not P이면 R이다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기본 문제 7-6에서 요 놈도 참이네요. 맞죠? 예. 2번과 3번 참이고요. 마지막 4번을 보면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에 4번을 보면 P이면 Q이다가 있고요. not R이면 not Q이다가 있어요. 다시 얘도 대우명제로 써주면 Q이면 뭐가 되는 거고 R이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P이면 R이다는 되지만 not P이면 R이다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얘의 결론이니까 얘를 앞으로 끌어와서 연결을 시키려고 했더니 not Q이면 뭐이다? 아니지. not R이면 P이다가 Q이다가 되는데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5번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단 논법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우명제를 써서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본 다음에 연결을 해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그럼 P이면 R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 문제 7-7번을 풀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요소를 볼게요.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했어요. 이 두 명제로부터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라 참이라는 결론을 얻고 싶어요. 필요한 명제가 하나 더 필요하다. 필요한 명제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P이면 Q이다 꼴에서 PQ가 조건인 형태니까 우리가 그 조건을 먼저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춥지 않으면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P는 날씨가 춥다라는 명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비가 돌아온다가 Q는 제비가 돌아온다라고 해볼게요. 돌아온다. 되겠죠? 그 다음에 R이라는 조건을 봄이 온다. 봄이 온다라는 조건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S라는 조건을 꽃이 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한 거야? 우리가 처음에 이미 참이라고 주장한 이 두 개의 명제에 들어있는 조건들을 다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참이라는 건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P가 아니면 뭐가? Q이다가 참이란 뜻이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봄이 오면 꽃이 핀다가 참이란 얘기는
S이면 R이다가 아이고 왜 이래. S이면 R이다가 참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개의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니까 써볼까요? 봄이 오면 R이면 R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여기서 R이면 Q이다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요 놈을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일단 S이면 R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 P이면 Q이다가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 더는 뭐냐면 바로 이 명제입니다. R이면 뭐가 된다? 나 P가 된다. 즉 R이면 나 P이다를 알고 있다면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R이면 나 P이다를 말로 쓰겠습니다. R이면 나 P이다가 뭐야? 봄이 오면 날씨가 춥지 않다예요. 근데 보기에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의 대오 명제를 쓰면 P이면 뭐이다가 되는 거고 not R이다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놈이죠. 그래서 이 놈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날씨가 추우면 봄이 오지 않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날씨가 추우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P면 나달이다. 날씨가 추우면 봄이 오지 않은 것이다가 필요한 건데 선생님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봅시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그리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봄이 오면 제비가 들어온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선생님 미쳤나 봐요. 아,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걸 잘못 썼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으면서 되게 속상했겠네. 선생님 속상해요. 미친놈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치? 자, 뭐냐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R이면 S다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찾아내야 될 것은 뭐이고요?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니까 R이면 Q이다를 찾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R이면 S다가 참인 거고요. 그리고 not P이면 뭐이다가 참인 거니까 Q이다가 참인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S이면 not P이다겠지. S이면 not P이다가 뭐야? 꽃이 피면 뭐다? 춥지 않다. 꽃이 피면 춥지 하다. 그게 없으니까 추우면 꽃이 핀다. 즉 P이면 꽃이 피지 않는다. 그래서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고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명제가 뭔지 그리고 조건이 뭔지를 먼저 배웠고요. 진리집합이 뭔지도 배웠죠. 그리고 두 개의 조건 PQ를 가지고 명제를 만들 건데 뭐 뒤에 나온 이제 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이런 것들은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고 핵심은 뭐냐면 두 개의 조건 PQ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 이걸 PX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P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X는 뭐 나는 쓰는 걸 선호하고요. 보통은 많이 안 쓰긴 합니다만 그래서 PX이면 QX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했을 때? P하고 Q라고 했을 때 자, PX이면 QX이다가 참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 기호로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럼 PX이면 QX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그 얘기는 집합 P가 어디에 포함된다? 집합 Q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얘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PX가 QX에 포함되지 않을 때 그때는 P가 Q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PX면 QX가 거짓이고 그때 포함되지 않는 원소 다시 말하면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가 아닌 걸 발레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PX라는 건 하나의 조건이고 QX도 하나의 조건인데 PX이면 QX이다라는 명제가 뜻하는 바를 조금 더 엄밀하게 써보면 이거야. PX를 만족하면 필연적으로 QX도 만족한다는 뜻이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PX가 만족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QX도 자동으로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세 번째 얘기를 쓸 건데 바로 뭐냐면 PX이면 QX가 참일 때 우리는 조건 PX가 조건 QX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써요. 자, 이건 외우면 되는데 이걸 그냥 외우지 말고 조금 이해를 하고 외우면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으로 좋은 직장을 얻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좋은 대학에 가면 무조건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PX가 QX에 의한 충분 조건이란 말 뜻이 뭐냐면 PX를 만족함으로써 그것만으로 QX를 만족하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PX이면 무조건 QX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QX는 뭐라고 부르냐면 QX가 PX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PX이면 QX이다가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QX가 이게 참이란 얘기는 결론이 가정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이런 말이 있고 다른 말로 이렇게 물어볼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그렇다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라는 질문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느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일단 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느냐는 뜻이니까 이건 말을 좀 바꿔볼게요. 이게 직장으로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동물들 포유류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유류 안에 인간이라는 집합이 있는 거죠.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디선가 그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있어.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 자, 이야기를 만들 거야, 선생님이. 개미가 그 신에게 소원을 빌었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원을 열심히 빌었더니 개미가 어느 순간 일어나 보니까 인간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자, 그럼 뭐야? 개미가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는 개미가 이미 포유류가 된 것을 충분히 만족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란 말만으로 내가 포유류라는 것은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된다는 것은 포유류가 된다는 것에 대한 충분 조건이야.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옥황상제든 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포유류가 돼야 돼. 이거 무슨 뜻이야?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포유류가 돼야 돼. 즉 포유류가 되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필요 조건이다. 필요 관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안에 있는 집합에 포함된다는 것은 밖에 있는 집합에 포함되기 위해 충분하죠. 그 자체로. 하지만 안에 있는 집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집합에 일단 포함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집합은 더 작은 집합, 안에 있는 집합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얘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명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인간이면 포유류단 참이지만 포유류면 인간이단 거짓이니까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이거 다른 관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냐면 우리 아까 좋은 대학과 우리가 좋은 직장을 예로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사실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 수학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좋은 대학이라는 것도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다. 이건 무슨 의미인 거야?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직장에 가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직장을 갖게 된다. 그럼 얘는 얘에 의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만약에 여기가 뭐이고 여기가 좋은 대학이고 여기가 직장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직장을 갖는 건 아니죠. 그런데 좋은 직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대학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이 네 가지가 어떤 뜻이라는 걸, 같은 뜻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같은 뜻이야. P면 Q이다가 참이다. P가 Q에 포함된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추가로 알아둘 게 뭐냐면, 우리가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양쪽으로 화살표를 쓸 겁니다. 오케이? 그때 우리는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이니까 P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돼야 돼. PQ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P는 X는 생략했어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이 필요 충분 조건은 굉장히 강력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얘기는 좋은 직장 가려면 반드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그쵸? 좋은 대학 가면 무조건 좋은 직장 간다는 얘기예요. 아, 선생님이 자꾸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을 얘기하니까 너무 세속적인 느낌이 드는데 뭐 한 가지 예를 위해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충분 조건이라 필요 조건이란 말은 이 얘기를 다르게 쓴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볼게요. 기본 문제 7-8번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뜻은 뭐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뜻은 무슨 얘기예요? Q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Q가 뒤에 가서 결론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얘기는 S이면 뭐이다란 얘기고 R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얘기는 Q이면 역시 뭐란 얘기야? S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개의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란 말로 다시 쓴 거고요. 이걸 잘 엮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P이면 Q이다라는 건 하나 있는데 Q이면 뭐이고? S이고 여기서 그치? 그리고 S이면 뭐이고? R이고 그런데 R이면 뭐라 그랬어? Q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Q이면 R이 S이고 S이면 R이고 R이면 다시 Q인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P, Q, R, S가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집합의 관점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데요. Q이면 S이다라는 얘기는 Q가 S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S이면 R이다는 얘기는 S가 R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R이면 Q라는 얘기는 다시 R에 Q에 포함되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Q와 S와 R이라는 게 전부 다 같은 집합이 돼야 하겠죠. 그죠? Q가 S에 포함되는데 S는 또 Q에 포함돼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집합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이 세 개는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즉 Q, S, R은 똑같은 조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지만 Q이면 P이다가 성립하는지 몰라. 하지만 Q이면 S, S이면 R, R이면 S, S이면 Q, Q이면 R, R이면 Q 이건 다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첫 번째,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이면 S인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이면 R인지 봐야 되는데 역시 당연합니다.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당연하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7-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고 묻는 것은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는 거야.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P이면 Q이다 참입니까? X, Y가 0이면 X, Y, C도 0이에요? 당연하죠? Q이면 P이다는 참입니까? Q이면 P이다는 첫 번째에서 참이 아닙니다. 왜요? X, Y, G가 0이어도 X, Y는 0이 아닐 수가 있어요.
Q이면 P다가 참이 아닌 반례로는 뭐가 있냐면 X, Y는 1 따위가 있고요. Z는 0일 때 우리는 XYZ는 0이지만 XY는 0이 아니죠. 이해되죠? 반례는 특별한 예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만 참이고 Q이면 P단 거짓이니까 이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가 1번의 답이 될 거고요. 2번은요. X 더하기 Y와 XY가 실수랍니다. 즉 더한 게 실수이고 곱한 게 실수이다. 그러면 XY가 모두 실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2번에서는요. P이면 Q이다는 참입니까? 예, 일단 P이면 Q이다는 더한 게 실수이고 곱한 게 실수여도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반례로 X는 허수 I, 다음 Y도 허수 마이너스 I 이런 경우가 있죠. 문제의 조건에서 XYZ가 뭐라 그랬으니까? 복소수라 그랬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X하고 Y가 실수이면 당연히 X 더하기 Y하고 X 곱하기 Y도 실수입니다. 이건 참이죠. P이면 Q이다는 참이 아닌데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라고 쓰면 될 거고요.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A와 B 교집합 C를 교집합했더니 A가 나왔다는 얘기는 P 조건은 다시 한번 쓰면 이 조건은 뭐야? A가 어디에? B와 C의 교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조건 A와 B합집합 C를 합집합했더니 뭐가 됐대? B합집합 C가 됐대. 이건 뭐냐면 A가 B합집합 C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A가 B합집합 C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A가 B와 C의 교집합에 들어가면 A는 B와 C의 합집합에 들어가냐? 당연하죠. A와가 B와 C의 합집합에 들어가면 교집합에 들어가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B하고 C가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고 A가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B와 C가 여기에 있을 때 A가 합집합에 포함되지만 교집합엔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교집합에 포함되면 합집합에 포함되냐? 맞죠. 합집합에 포함되면 교집합에 포함되냐? 아니죠. 자, 그래서 예이면 예이대만 참이니까 충분 조건인데 그 전에 이게 거짓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돼. 항상 반례를 찾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A가 얼마이고 1, 2, 3이고 B가 얼마이고 1, 2고 C가 얼마이고 2, 3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일을 하나 찾아주면 이때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합집합에는 포함되지만 교집합에는 포함되지 않는 예가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도 뭐가 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가 되는 겁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인 건 아무것도 없네요. 7-10번 다음 조건에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물어봤는데 이거는 부등식으로 표현됐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 거냐면 수직선에다가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번 P는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P 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러한 집합 전체가 P가 될 거고요. Q는 인수분해하면 이거 X-2, X-4 0보다 크다니까 2하고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PQ 사이에는 서로의 포함 관계가 없죠. P도 Q에 포함되지 않고요. Q도 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아무 조건도 아닌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P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다야. 인수분해 해보면 0에서 5 사이다. 이게 P라는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보면 가끔 이렇게 버벅거리는 일이 벌어지네. 한 가지를 더 해보면 요 놈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니까 X-1과 X-4로 인수분해 되니까 Q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어서 여기 1, 여기 4. 이 안에 포함되는 집합이 되겠죠. Q가 P에 포함되죠?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거니까 P는 Q이기 위한 뭐다? P가 결론에 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가 이번에 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10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